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62.28포인트 1.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에 외국인이 4220억 순매도, 기관은 2663억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56.04포인트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533억 순매도, 기관은 1165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억이 빠졌네요.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이전보다 폭이 줄어들면서 시간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2분기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실적 실망형 가운데 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2.2원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연 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올말을 맞아 수출업체 내고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3시 30분 기준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오늘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을 완료하면서 이 슈퍼카의 공급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유일에너테크 등 2차전지 JLMS,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TCC 스틸, 필에너지, 에코프로머티 등 2차전지 전고체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의 오늘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B 샘플을 개발을 완료하고 BMW,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럭셔리 슈퍼카 업체들을 중심으로 삼성 SDI가 공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B 샘플은 A 샘플은 최초의 샘플인데요. 이 B 샘플은 A 샘플을 기반으로 한 번 이상 개선 작업을 거친 후에 제작되는 샘플입니다. 이 차량에서 작동하는 엔지니어링 샘플을 의미하고 B 샘플을 공급했던 고객사에 연내 개선된 C 샘플 공급이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 샘플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고 상용화 수준인 C 샘플까지 완료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 SDI는 전일 지행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에 들어갔어도 중장기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한 투자를 이어가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대차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서 GM이 지금까지 파우치만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완성차 업체들의 각형 배터리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비중국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 강점 보유한 만큼 수주 모멘텀이 또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초기 양산 물량은 크지 않겠지만 전체 산업의 이익에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클 것으로 초격차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 토요타 전용 생산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얼티엄 셀즈 상공장에서 토요타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가 이어지자 수주 물량, 비용 등을 고려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배터리 열폭주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증액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한빛레이저, 이닉스, 엣지파운드리, IM 등 전기차 화재 방지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정부가 2025년 예산을 67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이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 예방하기 위해 관련 장비 확충 예산을 올해 3,275억 원에서 내년에 6,2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이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6.5% 증액한 248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 전기차용 2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시설 구축 예산도
64억 원으로 올해 대비 82.9% 늘렸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새로 7만 1000기를 설치하고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충전기 2만 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이 난 건물에 소방대원이 진입 없이 외벽을 파괴해 노즐을 내부에 넣어 화재를 진압하는 무인 파괴 방수차도 6대 더 확보하고 이동식 수조나 질식 소화 덮개, 관통형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진압 특수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5회 반등이 일부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고비가 오늘 10월 달에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라파스, 큐라티스, 애니젠, 블루엠텍 등 비만 치료제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제약 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오는 10월 한국에 이고비를 출시하기로 하고 품질 관리와 유통을 담당할 협력 업체들과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고비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출시를 서두른 이유는 시장 선점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일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지난 1일 날 식품의약품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으로 이 마운자로는 임상 실험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최대 22.5%로 나타나면서 이고비보다도 효과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했었는데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수혜 기대감에 이노시뮬레이션 상한가, 버넥트, 드래곤플라이 등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AR, VR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가상 증강현실 등 이 가상 융합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가상 융합산업진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다양한 기술 산업과 융합되는 가상 융합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지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과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임시 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에 가상 융합 사업 종사자는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보안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기대감에 모니터랩, 센즈랩, CQ샘, 파수, 신시에 등이 오늘도 반등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기대감에 이렇게 종목들 보안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테크웨잉, 유진테크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지난 2분기 300억 4천만 달러의 매출과 0.6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가 예상치 매출은 28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64센트로 웃도는 수치이고 특히 이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전보다는 매출이 122% 급증을 했고 3분기 8월에서 10월 달인데요. 3분기 매출은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가 전망치가 317억 달러였는데 상회하는 수준이죠. 또 아울러 기존 AI 칩인 호퍼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새로운 AI 칩 블랙엘을 4분기 11월에서 1월까지인데 이 4분기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이 블랙웰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호퍼 칩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6.92%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기 실적 전망을 초과한 규모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보다 훨씬 작았던 것이 문제라며 여전히 122%의 매출 성장을 보이는 훌륭한 회사이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는 눈높이가 너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영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부터는 블랙엘 아키텍처의 출하가 본격화될 것이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블랙엘 출시로 인한 이익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간 매출 총이익률 컨센서스는 76%인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려면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6.4%를 기록해야 한다며 하반기 전망이 과다하게 높아진 투자자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62곳 중에 59곳이 교섭 타결을 보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유비케어, 케어랩스, JLK, 인성정보 등 유헬스케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기관 62곳 중에 59곳이 노사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전일 또 국회에서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한다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진시스템, 수젠텍, 휴마시스, 셀리드, PCL, 현대바이오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질병청 관리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 감시 22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가 지난 18일에서 24일 8월 넷째 주는 1164명, 직전 주는 1463명보다 20.5% 감소가 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30주에 471명이었던 것이 31주는 879명, 32주는 1363명, 33주는 1463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주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 검출률 역시 지난주 39%대로 전주는 43.4% 대비 4.3% 하락을 했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하수 검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줄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발생 동향과 작년 여름철 유행상을 고려하면 올해 여름철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발생 규모는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 명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97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수신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신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